번호를 바꾸고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리고 책을 낸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최근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홍준표 대구시장의 오늘 모습과 목소리가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보수 우파 진영에서 지금 조기 대선을 해도 불리하지 않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 괴멸이 되지 않습니다. 아, 조기 대선 상황 오면 나가야지. 장이 섰는데 장돌배기가 장이 안 갑니까?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방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는 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선 로드맵은 조기 대선할 경우에 또 정상적인 대선할 경우에 임기 단축 대선할 경우에 전부 상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 장이 섰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비유를 표현했죠.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시입니다, 지금요.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 얘기를 하기 전에 알려진 내용들이 또 몇 가지 더 있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최근에 오랫동안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고 그래요? 번호를 바꾼 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내년 1월쯤에 책을 낼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SNS 메시지를 바탕으로 엮은 책과 또 다른 종류의 책, 2권 정도가 예정돼 있다는데 이 SNS 내용을 묶은 책의 이름은 꿈은 이루어진답니다. 꿈이요? 꿈은 이루어진다. 일단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오늘은 더 적극적으로 얘기했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 10월에 부모님 묘소 파묘했습니다. 그리고 위패는 대구 근교 절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대선에 만약에 나올 경우에 묘자리가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아서 깔끔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때부터 벌써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10월에 최근에 공개됐죠. 최수영 평론가? 오늘 목소리는 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장이 섰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는가 이런 취지고 뭐 다 준비하고 있다. 어떤 경우도 다 준비하고 있다는데 근데 일각에서는요. 아직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뭔가 수습도 안 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너무 섣불리 나서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뭐라 했냐면 핵심적인 내용은 설령 임기 단축이든 그게 기각이든 인용이든 내가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은 이게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뭐냐. 이런 좀 험한 정치 바닥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빵 날리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선제 제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비대위원장 하나 뽑는데도 지금 열흘이 걸렸잖아요. 선빵이라는 표현은 방송에 적법해서 그러니까 제가 선공으로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흔히 와닿는 얘기니까 이런 말씀드렸는데 선공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한동훈 대표의 사퇴 후에 지금 리더십 붕괴 체제가 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뽑는 데만 열흘이 걸렸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지금 당의 리더십이 형해화돼 있다는 얘기고 이런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든 아니면 그게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옛날로 다음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이 되든 어떤 시기 와도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할 사람이 리더십이 없다는 거죠.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본인이 확실하게 선제적으로 먼저 여기다가 깃발을 꽂음으로써 그러니까 아류는 이류다. 내가 먼저 꽂았으니까 날 따라오는 사람은 이류에 불과하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옳았냐, 이게 온당한 처신이냐라고 비판을 할 수 있어도 권력의 다툼에서는 홍 시장만큼 저렇게 정면 돌파하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사람이 일정 부분 세를 얻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홍 시장의 권력 감각이 저는 수십 년의 어떤 이런 정치 감각이 오늘 저렇게 선제적인 공격과 아주 센 발언들이 이어지게 됐다라고 분석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오늘 최근에 있던 모습과 오늘 저 발언 이게 뭔가 이 보수 진영 또는 여당 내에서 본인이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걸 강조하려는 걸까? 이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싸잡아서 용병이라고 분류를 하면서 결국 이건 이제 용병들이 탄핵을 당한 거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3년 전 대선 경선을 복기를 해보면 그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굴러들어온 돌이었고 본인은 박힌 돌이었는데 이제 굴러들어온 돌에 의해서 박힌 돌이 뽑힌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아쉬움을 굉장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때문에 이번만큼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 외부에서 그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돌출적으로 이게 이제 치솟은 대선 후보한테 밀려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보고 앞서 이제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강하게 먼저 선제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 예.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지나쳐 보이는 면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불이 나는데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 아니냐. 연불보다 제밥에도 관심 있는 그러니까 거 지금 아니냐. 굉장히 어지러운 정국인데 지금 조기 대선 얘기를 막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당내에서는 노욕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게 예.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권 전체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조기 대선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사실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의외로 민주당보다도 이 보수 이 여기서 정치 세력 더 내부에서 많이 나와요. 예, 여권에서 더 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홍준표 시장이 앞장서 가지고 부추기고 있는 데다가 또 현역 광역 단체장이시잖아요. 예. 근데 대구시정은 도대체 홍준표 시장이 돌보는 거냐 이런 비판마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중앙정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내놓고서 대구시정은 뒷전이고 대선 도전하겠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본인의 의지를 드러내니까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여권 내에서도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반드시 출마할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당원 내 분포가 반절 정도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네네. 분명히 그 입장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그걸 대의명분으로서 나설 거라고 보는데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후보군 중에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반드시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보고 본인도 아마 그런 국민적인 기대와 부응에 맞춰서 결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동훈 대표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바른 분이십니다. 보수의 가치를 바르게 이끌려고 애를 많이 쓰신 분이다. 특히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을 섰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탄핵 찬성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인정받아야 된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분께 똑같은 질문 드릴까요? 최수영 평론가부터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향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변곡점이 온다면 어떤 상황에서 변곡점이 좀 생길까요? 저는 당연히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의 변동입니다. 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민주당의 이제 이른바 뭐 10% 20% 포인트 이상 지는 걸로 계속 나타난다. 내년 1, 2월까지도. 그러면 한동훈 소환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에펠탑 효과라고 우리가 노출하면서 상당 부분 많은 이제 관심과 지지를 흡수했던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무대 뒤로 사라졌지만 그렇게 소환 요구가 올 때 한동훈 대표가 어떤 본인의 이제 메시지와 리더십으로 다시 등장할 것인가 남아 있는데 결국 한동훈을 소환할 거냐 말 거냐의 부분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리멸렬한 상태로 가느냐 아니면 정비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변곡점이고 그것은 지지율로 환원되기 때문에 저는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그 이제 탄핵 심리가 한참 진행될 때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큰 한동훈 복귀의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떤 변곡점을 전망하십니까? 일단 어느 시점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결국 한동훈 대표가 내세울 수 있는 정당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통해서 파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아니 당연히 보수 정당으로서 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탄핵을 선택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앞장서서 제기했던 대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어떤 한동훈의 정당성이 증명이 되는 거고, 그게 장기화되거나 혹은 기각된다면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재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 배신자 프레임이 강하게 씌워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배신자 프레임이 영원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앞서 이제 최수영 평론가도 말씀하셨듯이 이 탄핵이 인용되고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려도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지금의 그 라인업이나 혹은 지금의 지지율 갖고는 돌파가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동훈 소환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혹은 보수 측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아마 한 대표는 뭐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나서서 뭘 해도 뭐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은 지금 그 당 내부가 격앙돼 있고 이 배신자 프레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뭔가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는 사실 조기 대선 가능성 얘기 굉장히 신중하고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여권에서 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얘기 중인데 편지 얘기가 좀 오늘 많이 알려졌죠.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 편지가요. 러시아 크루크스 지역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사살된 북한 군인이 갖고 있었던 편지예요. 한글로 썼죠? 보면은 이게 좀 알아보기가 어려서 밑에다 정리했는데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러시아 땅에 생일을 맞는 나의 가장 친근한 전우인 송지명 이렇게 얘기했죠. 아 누구한테 주려고 쓴 거네요 이거는요. 다음 하나 더 보죠. 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 본인의 동료를 위한 생일 축하 편지 손편지를 썼는데 최수영 평론가 전달도 못하고 전사한 거네요. 이거 비극이군요. 비극이죠. 지금 그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북한 군인들이 주로 지금 인간 미끼로 드론을 유인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북한군들이 움직일 때 그것을 저격하는 드론이 딱 멈췄을 때 하려고 북한군을 활용한다는데 참 정말 비극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 민족의 같은 동포들인데 이게 저렇게 2억 마리 땅에서 저런 비극적 편지를 보는 게 안타까운데 정말 이렇게까지 북한군을 활용을 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정말 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정말 같은 동포지만 정말 애도의 뜻을 표명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꺼내면서 동료 얘기까지 끊은 그 편지 전달도 못하고 저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비극입니다.